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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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늘 여기 방송국이 꽉 찼네요. 네. 반갑습니다.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친절한 상담소, 일게임이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직접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경주에, 울산이 아닌 경주에 이제 금속노조 법률원에서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경순 노무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순 네. 노무사님 반갑습니다. 네. 와. 아니, 이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섭외가 됐지? 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 두 분이서 어떤 사이신 거예요? 일단 박경순 노무사님은 네. 저희 사무실에 한참 후배 노무사님. 한참 후배. 한참 한참 후배면 노무사님. 어느 정도 후배인 거죠? 몇 기죠? 제가 27기. 27기. 제가 13기니까 14년. 14년 14년, 후배요. 네, 하늘 후배 같은 대선배님. 이시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네. 시간을 내라. 이날 울산으로 와. 갑질 아닙니까? 갑질? 요청을 정중하게 요청을 아유.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네. 주제를 저희가 업무상 제 산재로 음. 정했잖아요. 근데 산재와 관련해서 굉장히 사례나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네. 특별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처음에 섭외 받으셨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뭐 당연히 또 좀 왜 자꾸 그거를 강제성이 있는 그런 걸로 저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말씀은 네. 나중에 뭐 방송 끝나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되게 좋은 마음으로 좋은 예, 마음으로. 네. 억지로 왔습니다. 좀 모순되긴 한데 네. 옆에서 계속 눈치 주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박경순 노무사님인데 네. 네. 제가 이놈이잖아요, 이놈. 그쵸, 그쵸. 네. 근데 네. 저희 사무실에는 이미 박모 노무사님이 따로 계세요, 서울에. 그래서 우리 노무사님은 네. 사무실 안에서 순놈입니다. 순놈. 암놈 아니고 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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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순. 제가 순놈. 처음에 그 사진을 봤는데 저 암놈인 줄 알고 사진을 보고도 보시다시피 제가 미모가 네, 너무 출중하기 미모가 때문에 출중하셔가지고 깜짝 또 놀랐어요. 카메라에 보면 지금 되게 뚱뚱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아닙니다. 뚱뚱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카메라가 뚱뚱하게 보이네요. 아니에요. 다들 반겨주시고 계시는데. 저 곱게 네. 생겼습니다. 오늘 너무 고우신 우리 순놈과 또 이놈과 함께하는 즐거운 일개미 상담소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산재에 관련해서 네네. 얘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산재가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뭐 사고도 있고 뭐 질병도 있고 이런데 네네. 오늘 어떤 걸 다룰지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두 분이. 네. 지난번에 저희가 나의 해방일지를 얘기를 네. 하면서 기억하시나요? 구 씨가 이 연미정에 모자를 주우려고 개천을 멀리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저 구 씨의 농산일을 일단 이 구 씨의 직업 네. 이라고 보면 저 휴게 시간에 개천을 멀리뛰기를 하다가 만약에 저기서 구 씨가 떨어졌다 개천을 굉장히 모냥 빠지는 사고를 당했으면 네. 혹시 저게 산재가 될까?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산재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떤 경우에 산재가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해보면 네.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의 주제를 업무상 사고 이렇게 사고로. 정해봤어요. 네. 네. 지금 사고에는 저희가 이제 뭐 다양한 사고가 있잖아요. 워낙 판례들이 많으니까. 그쵸.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휴게 중에 사고, 휴게 네네. 시간, 그러니까 네네. 점심 시간을 보통 이제 휴게 시간이라고 하는데 휴게 시간 중에 사고 그리고 또 요즘 코로나19 이후로 많이 발생하는 재택근무 중에 사고 이렇게 네네. 두 가지로 일부에서는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이달 들어서만 산재 사고로 41명이 사망했나요? 하셨는데 대구 랭커님께서 산재 사고로 사망 사건이 굉장히 많긴 하죠. 아무래도. 네. 산재 사고 통계를 산업안전보건단이 계속 네. 내고 있는데 네. 이달 들어서의 사망 통계는 제가 확인을 아직은 네. 업데이트를 못하셨어요. 못했으나 네. 알겠습니다. 휴게 두 분이서 왜 이렇게 긴장하셨어요? 왜 이렇게 막 손을 대구 랭커님의 질문이 사실 굉장히 핵심을 당황했어요. 찌는 이런 네. 질문들을 아니라 많이 하세요. 준비된 네. 질문이 네네.
지난주부터 이놈께서 자꾸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무슨 마치 법정에서 이렇게 저보고 긴장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두 분이 뭐 또 막상 들어오니까 또 더 긴장하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긴장하시는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하세요. 또 후배 앞에서 또 하려고 또 잘해야 되는데 또 그런 그 게 마음이 있으시고. 앞서가지고 네. 또. 반면에 좀 여유로워 보이시는데요. 저라도 여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광대뼈가 지금 경직돼가지고. 그래서 안 내려오고 있는군요.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내려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그러면 휴게 시간의 사고에 대해서 네네.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저희가 그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8시간을 근무를 그렇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네. 이제 그 중에 휴게 시간이 1시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직장 생활 중에는 그 휴게 시간은 뭐 점심 시간으로 이제 치곤 하죠. 휴게 시간 중에 이제 애완견의 배설물을 이제 치우러 이제 나가다가 사고로 당한 마트 근무자에 그렇죠. 대한 내용이 있어요. 좀 네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네. 이 마트에서 한 6개월, 7개월 네네. 정도 일을 하셨는데 이분 집이 마트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걸어서 이제 1분 정도면은 네. 되니까 그 휴게 시간 15분 동안 집에 다녀올 시간이 충분한 거고 네. 미리 사장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음. 나는 그 시간에 꼭 우리 강아지 똥을 치우러 가야 된다. 미리 말씀도 하시고 늘 갔단 말이에요. 직원들이 네. 다 알고 있어요. 항상 갔거든요. 항상 가고 갔다 오는 걸 직원들이 다 알고 있어. 네. 그래서 가다가 겨울에 빙판길에 넘어지신 거예요. 오. 차가 갑자기 움직여서 피하려다가 그러다가 손목이 골절된 거였는데 산재가 될까 안 될까? 될 것 같아요? 근데 강아지 똥을 치우러 갔다가 산재 안 되지 않을까요? 결론은 결론은? 산재는 안 됩니다. 안 왜냐하면 될까요? 자, 휴게 시간 역시. 중에 네. 시간 중에 아까 그 구씨 같은 경우에도 멀리 뛰기를 한 게 휴게 시간 중에 통상적인 행위. 누구라도 뭐 휴게 시간 중에 할 법한 행동. 할 법한 행동을 네. 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산재가 된다. 이게 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떤 거였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그렇죠. 이 휴게 시간에 아무리 집이 가깝다 하더라도 애완견의 똥을 치우러 가는 것은 이건 업무하고 상식적으로 관련되거나 네. 좀 필요하거나 할 법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냥 사적인 네. 행위이기 때문에 산재가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통념적으로 좀 용인이 되는 거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근데 구씨가 멀리 뛰기 하러 다 떨어져서 네. 다치면 이게 산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혹시? 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요? 농사님 좀 다르게 근데 생각하나요? 자 휴게 시간에 네. 내가 좋아하는 네. 이성의 네. 모자가 날아갔어요. 그럼 당연히 주우러 뛰어야 돼요. 예상된 행위 사장님 딸이니까 네, 사장님한테 그렇죠. 잘 보이려고. 사업주에게 또 그러니까요. 그렇죠. 잘 사업주에게 보이기 위해서 만약 그렇죠. 그걸 네. 주우러 가지 않았다면 음. 사업주에게 찍히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그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굳이 사랑하지 않는 이성이더라도 왠지 잘 뛰었을 보이려고. 텐데 네네. 그거다가 떨어졌다. 뭐 물론 이제 제 여자친구가 또 네. 구씨 팬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떨어지길 바랬지만 예. 뭐 떨어지더라도 그런 건 또 한번 그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는가. 예. 그렇죠. 사실 이게 산재가 되냐 안 되냐라는 게 정말 명명백백하게 가려지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완견 똥의 경우에도 좀 다른 예컨대 이제 내 애완견이 아니라 사장님의 사장님의 애완견이 강아지면 네, 괜찮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 사례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사장님의 강아지였다면 음. 산재로 인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장님의 지시로 이제 그 휴게 시간 중에 가가지고 강아지 똥도 좀 치우고 좀 억울하긴 밥도 좀 하겠지만. 주고 와라라고 그렇죠. 하면은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싶습니다. 지금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휴게실에서 만약에 냉장고에 손가락이 찡겼으면 네네. 산재가 될까요? 될까 안 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예, 휴게실에서 네. 냉장고에 손가락이 찡겼으면 산재가 될 것 같아요. 예. 뭐 일단 회사 휴게실이잖아요. 그죠? 냉장고에서 네. 뭘 꺼내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휴게실의 네. 냉장고는 그렇게 이제 제공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던 과정에서 손가락을 찧어서 뭐 골절이 됐다 아니면 뭐 타박상을 입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산재가 될 것 같고요. 네네. 산재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걸까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겠죠. 냉장고가 네. 이제 회사에서 네. 이렇게 설치를 해준 냉장고다. 네네. 그렇게 하면 이제
크게 문제 없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임의적으로 자기가 냉장고를 밖에서 사왔어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는 또 뭐 예를 들어서 안전 규정에는 냉장고 쓰지 마라. 아. 또 외부 뭐 전자기기 쓰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했는데 몰래 들고 와서 쓰다가 찡겼다. 그러면 얘기가 조금 또 달라지고. 그렇죠. 그럴 수도 네. 있을 것 같고 또 사장님이 이거는 내 냉장고. 아, 이거 나의 내 냉장고. 냉장고다. 건들지 마라. 했는데 이제 건드리다가 다치면 이제 그건 산재가 처리가 안 되는 거.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네요. 어쨌든 그래도 휴게실에 이제 공용으로 쓰라고 그쵸. 나눈 냉장고에서 이제 그 꺼내다가 다치면 네네. 그건 산재가 될 수 있다. 할 법한 행동이죠, 그건. 휴게 시간 그렇죠, 중에. 그렇죠. 아, 재밌네요. 네. 재밌나요? 너무 재밌는데? 그러니까 오늘 재밌는 주제들이 네. 많아서 아, 또, 정말 많습니다. 네, 또 여러분. 사람들이 또 네. 다치고 맞죠. 터지고 뭐 이런 거 자극적인 것들 예. 사고 구경 이런 거 좋아하고 그건 재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내일이 아니면 네, 사실 조금 아. 재미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죠. 예, 네. 소재가 자극적이어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많이들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중간중간에 애매한 거거든요. 이건 사실. 왜냐하면 내 부주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네. 아 내일부터 냉장고 문을 많이 열고 닫아야겠네. 다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착각하시는데 아 그럼 일하다 이렇게 해서 다쳐야겠다 하는 게 안 아프게 일을 해야지. 손가락이 네. 찡길 때까지 열고 닫는다는 돈도 다 나온 것도 아니고 사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건강이 제일 돼요. 중요합니다. 그렇죠. 건강이 네. 최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케이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좀 참신했는데요. 이 네네. 상추 사건이거든요. 이게 직원들이 먹으려고 이제 상추를 이거 키우는 거죠. 직접 키우던 중에 네. 이 상추에 물을 주려고 일어나다가 허리뼈로 골절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게 보니까 이제 그 아파트에서 이제 경비 업무를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분이 이제 아파트 화단에다가 상추를 심고 뭐 물을 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소소하게 키워가지고 네. 이제 점심시간 때 같이 나눠 드시고 하셨는가 봐요. 네. 예, 그걸 하는데 상추 테크군요. 네, 요즘 그렇죠. 되게 잘하죠. 하다가 화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아. 이제 허리를 다치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우리 근로복지공단에서 네. 이제 심사 결과는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먹으려고 키운 거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산재가 될 수가 없다 아.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네. 요게 이제 저는 조금 어. 의문인 게 있어요. 그냥 아까 이제 뭐 얘기했는 것들도 있지만 그 요즘에 보면 사례 중에 하나가 이 점심시간 중에 네. 직원들이 같이 먹을 커피를 응. 사러 이제 밖에 나갔다가 응. 사고가 난 거예요. 네. 그 부분은 또 산재로 인정을 해줬거든요. 오. 그 이제 상추도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 직원들끼리 내 혼자 그냥 몰래 어디 숨어서 먹으려고 키운 것도 아니고 우리 일하는 같은 사람들끼리 먹으려고 키운 거고 네. 또 이 화단 이게 또 이제 사실상 근무지 내 그렇죠. 회사에 또 양분을 네. 먹고 자란 아. 또 그런 건데 그러면 또 이 상추가 사실은 어떤 회사의 공용물에 준하지 않느냐. 예, 그러면 사실 이 상추를 따다가 다쳤다. 네. 이거 산재로 좀 인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 생각도 사실 좀 들긴 듭니다. 예. 순놈께서는 좀 산재로 인정이 돼야 된다. 네. 이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휴게 시간 중에 예컨대 밥을 먹으러 가다가 네. 뭐 오다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산재가 되는지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의 기준이 좀 많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구내식당을 네. 이용하다가 또는 이제 구내식당이 없으니까 회사 주변에 이제 식당을 지정해주고 네. 딱 저기 가서 먹어라 라고 했으면 그 식당에 갔다 오다가 뭐 사고가 나야지 산재가 됐는데 네. 2018년부터인가요? 네. 그때 네. 이제 공단이 오. 지침을 좀 바꾸면서 이제는 그 인근 식당 그냥 가서 이용을 하는 것도 가다가 뭐 넘어진다거나 네. 오다가 넘어진다거나 뭐 이런 것도 다 산재로 아. 인정이 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오. 네. 단 조건은 그 점심시간 중에 복귀가 가능하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예컨대 1시간이다라고 네. 하면 1시간 안에 밥 먹고 돌아올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주변 반경 이제 가는 그렇죠. 거. 그래서 뭐 예컨대 이제 오늘 중복이라서 네. 뭐 삼계탕을 시외 먹으러 근교로 갔다. 나가서 가든을 갔다 왔다. 뭐 왕복 2시간 이러면 그 경우에는 이제 안 될 수 있죠. 근데 네. 여기서 그럼 부산까지 가면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1시간 안에 갔다 올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잘 보고 남구도 살짝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근데 삼산도 약간 그냥 위험할 수 안 있지 먹으면 않을까. 오늘 도저히 일이 안 될 것 같다. 그럴 그래서 수 나는 있잖아요. 꼭 부산에 가서
국제시장에 가서 국수를 먹고 와야겠다. 그래도 안 됩니까? 그럼 휴가 쓰셔야죠. 어렵습니까? 외출 끊고 갔다 오셔야 매출 큰거 같다. 외출 끊고 갔다 오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지금 이 상추도 사실은 상추권이 이제 산재가 인정이 안 된 게 이 네. 상추 모종을 네. 각출을 했단 말이에요. 5명의 동료들이 모종을 각출을 해가지고 네. 사서 각출을 해서. 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쨌든 이 정도면 그냥 자기네가 알아서 키운 상추인 거지. 그렇죠. 애완 상추인 애완 거지. 상추요. 이거를 사업주가 제공한 건 아니지 않냐라고 그렇죠. 네. 했던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좀 달리 볼 요즘의 그런 기준대로라면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커피를 가지고 오는 길에 사고가 났는데 커피를 내 것 하나와 내 옆자리 동료 것만 사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른 동료들이 섭섭해할 수 있지. 그렇죠. 잘못했네. 네, 기본적으로 잘못했네요. 섭섭해할 수 네. 있습니다. 하지만 저것 때문에 산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섭섭해할 수 있다. 섭섭해할 수 있어요. 산재는 받을 수 있지만 그럼요. 네. 다른 동료들이 좀 섭섭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아유 저거 듣기 거 한번 사오다가 산재 신청까지 하면 그렇죠. 아유, 옆에서 또 얼마나 또 뭐라 비난을 그랬어요. 받을 수는 있다. 뭐 이런 거 좀 유념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산재는 처리된다는 거. 저 네. 위에 대구 랭커님도 또 질문이 아나운서가 축제 네네. 사회 보다가 다치면 산재로 인정되나요? 그 인정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축제는 저의 업무 중에 하나니까. 되게 안 되나요? 정말? 잠깐만. 일단 아나운서 축제 사회 당연히 업무의 연장으로 그쵸? 하면 당연히 산재가 되죠.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주말에 알바를 한다고 알바를 하면서 알바를 해도 알바를 한다 하더라도 알바를 한다 하더라도. 네네. 그 투잡, 지난주에 투잡하면서. 저희가 조선해양 축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비가 왔어서 약간 바닥이 엄청 미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넘어질 뻔했었는데. 그때 사회 보셨어요? 네, 제가 사회 봤거든요. 방금 아니라고 하시는 줄 알고 제가 실컷했습니다. 아닙니다. 축제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썬패도 해야 되고. 선패도 해야 되고 비가 올지 모르니까요. 네, 다행입니다. 박경순 노무사님 좀 웃어주세요. 왜 안 웃어주세요?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지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정말 정말요? 아시는 네. 분이시구나. 장지형님. 네. 네. 와우. 좋은데요? 인사 좀 해주세요. 좀 웃어주시고. 아유, 대구에 계신 장지영님 행복하세요. 근데 오늘 첫 방송 출연이신 거죠? 네. 오늘 너무 잘하시는데요? 지금 카메라 때문에 네. 너무 힘드네요 지금. 뭐 이렇게 긴장하고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케이스로 한번 후딱 넘어가 보죠. 저희가 점심시간에 직접 조리를 해서 식사를 해결하려고 식재료를 사서 오던 중에 그 자전거를 타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배수로에서 추락을 한 네네. 버스 운전 기사 내용인데 이놈께서 한번 네네. 설명을 해주시죠. 이 조폐청? 어떤 회사에서 이제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버스 기사들이 몇 분이 계신 네, 거예요. 네, 근데 네. 이분들은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딱 구내 식당을 딱 정해놓고 이용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식비를 1인당 이제 얼마씩을 줬는데 처음에는 그 식비로 뭐 인근 네. 식당에 가서 하다가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래서 식비 절감을 하려고 기사 대기실에서 이제 식재료를 사와다가 직접 조리해서 드시기로 하고 이 식재료를 사러 마트에 갔다가 오는 길에 이제 사고가 난 거였죠. 혼자 이제 드시려고. 네네. 아까 그 상추 사례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소송까지 가서 결국 네. 법원에서는 산재가 맞다. 정말요?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근데 상추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상추를 재배를 한 거고 네네네. 이것도 개인적으로 그냥 밥을 먹기 위해서 한 건데 네네. 왜 이건 산재로 인정이 됐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렇게 판단을 할 때는 네. 되게 엄청 엄격하게 좁게 시야를 보고 이게 과연 업무와 얼마나 관련된 것인가를 조금 보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법원으로 딱 넘어가면 이게 조금 더 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서 좀 더 넓게 이렇게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이제 요 경우는 사실 법원에 가서 또 이제 산재로 판결을 받은 케이스라서 또 네. 인정이 좀 된 것 같고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이제 식당을 이용하기 좀 어려운 그런 네. 상황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같이 해 먹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들 속에서 이제 음. 또 회사에서 뭐 점심비도 나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재료를 사고 했던 행위들이 사실상 이제 업무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네. 좀 드네요. 예. 그렇죠. 좀 주된 차이점이 아까 그 상추는 모종값을 그렇죠. 각자가 악주를 자기가 냈고 상추값을 내는 거라. 여기서의 식재료는 사업주가 지급한 식비로 식비를 지급을 가지고. 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근데 그러니까 법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차피 식비를 주고 이 식비를 가지고 알아서 이제 해결을 하세요. 그렇죠. 이거면은 사실은 그 식비를 가지고 만약에 주변에 식당을 갔다가 오는 길에 사고가 났으면 그럼 이건 당연히 산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식당 가서 사 먹고 오다가 사고가 나는 거나 그렇죠. 그 돈 가지고 식재료 와서 사가지고 와서 해 먹으려고 오는 그렇죠. 거나 뭐가 다르냐라는 어쨌든 거죠. 밥을 법원이. 먹으려고 하는 그쵸. 거였으니까. 뭐가 다르냐라고 봤던 겁니다. 오, 법원 합리적인 판단이 것 같아요. 네.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합리적인 것 같네요. 상추값도 500원 한 장 200원씩 한다. 요즘 상추 진짜 비싸. 금상추 네. 키워 먹어야 돼. 알겠습니다. 노래 신청. 나 노래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상추의 있네요. 2012년 노래 있어. 이거 누가 틀어줄 수 있나요? 저희가 노래 너무 틀어드리고 싶은데 저작권 때문에 안 되죠, PD님? 네, 안 됩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조만간 한번. 네. 상추 노래 저 지금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신청한 아직 밀려 있어요. 위켄드 지금. 아직도 못 듣고 있습니다. 지금 위켄드가 태연의 위켄드 지금 한 달째 지금 네, 여기 묶여 있어요. 네, 다음에 한번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케이스는 또 이것도 정말 이런 케이스가 있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회사 안에 이제 설치된 역기 있잖아요. 역기. 네네네. 역기로 이제 운동을 하다가 목에 그게 떨어져서 사망한 케이스거든요. 네네. 박경순 노무사가 불러달라고. 몰라요. 최니퍼님도 아는 분인가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자, 대구에 계신 최니파님 행복하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아니 뭔가 지금 이거 꼭 하라 우리가 그러는데. 지금 2부 채널에 네. 그러니까 초대된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기분 좋네요. 용담하고 있는 거지. 하나 파세요. 그. 네, 어떤 거?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순놈으로 하나 파시죠. 네, 네, 그러면 이 케이스를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얘기해 볼까요? 네, 요거는 이제 케이스가 역기, 그러니까 회사 체력 단련실에서 뭐 역기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 뭐 운동하다가 다친 케이스들이 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케이스가 좀 다른, 이제 상반된 결과가 나온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먼저 이제 조금 승인되었던 옛날에 네. 그런 거를 제가 먼저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네네. 이제 요거는 체력 단련실에서 운동을 똑같이 하시다가 역기로 이제 벤치프레스를 하시다가 너무 과하게 드셔가지고 이제 내려앉은 거죠. 그래서 목을 다치신 케이스인데. 이렇게 누워서. 예. 그래,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물 공장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주물 공장 같은 경우는 뭐 잘 모르시는 분도 많겠지만 일이 굉장히 험난하고 또 육체적으로 고된 업무들도 많고 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체력 단련을 위해서 이제 체력 단련 회사에 설치된 체력 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하시다가 네. 이제 다쳐가지고 이걸 이제 산재 신청을 했는데 요거는 승인을 해줬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본인이 하는 업무에 이 체력 단련 행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필요한 행위 중 하나고 회사에서도 그런 이유에서 체력 단련실도 설치를 해놓고 그렇게 운동을 하도록 장려를 했다. 뭐 그런 이유에서 일종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요거를 산재로 인정해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뭐 소방관들도 그렇겠죠. 경찰이나 그렇죠. 이런 네, 분들도 맞아요. 뭐 계속 체력 단련도 네, 하셔야 네. 되고 해야 되니까. 그럼 사실 이게 이제 핵심은 이제 평소에 험난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체력을 단련하던 중에 이게 그렇죠.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네네. 인정이 그걸 됐다. 위해서 사업주가 직접 제공한 체력 단련실에서 실이기 제공한 이제 그 운동 기구로 운동을 하던 중에 사고였기 때문에 인정이 된 거죠. 그럼 이건 사실 사고의 배경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업무나 네네. 또 이제 장소 같은 것도. 그렇죠. 근데 이거랑 좀 진짜 비슷한 케이스인데 또 판결이 굉장히 달랐던 케이스가 있어요. 네네, 맞아요. 이놈께서 네네. 설명을 해주실까요? 똑같이 둘 다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도 이제 회사의 체력 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려서 이제 질식사로 사망하신 사건이었는데 그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네. 이분은 이제 가스 충전 회사에 근무하시던 분이었는데 네.
아침에 이제 좀 지각을 하신 거예요. 평소보다 늦게. 오. 아, 2시간 늦게 나와가지고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쉬겠다. 하니까 이제 소장님이 그래 집에 가서 쉬고 쉬어라. 내일 이제 출근해라. 이러고 보냈는데 몇 시간 뒤에 이제 그 탈의실에 엮기가 있었어요. 네. 탈의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조퇴 허락을 받고 바로 집에 안 가시고 네. 탈의실 갔다가 운동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조퇴를 승인을 하면 더 이상 이제 이 사업주의 관리 하에서는 벗어난 거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탈의실에 사적으로 남아서 운동을 한 건 더 이상 이게 이제 이 업무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로 볼 수 없다라는 네. 이유로 불승인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고의 배경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게 보는 거죠.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측면에서. 근데 조퇴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또 운동을 하셨고 그러니까 탈의실에 갔다가 좀 이렇게 하고 할까 괜찮은 이렇게 것 같은데 생각하시지 이렇게 않을까? 하다가 그렇구나. 보면 조퇴하다가 그러니까 이 조퇴하다가 내가 집으로 통상적으로 이제 집에 가는 방향으로 가다가 뭐 사고가 나고 하면 이제 출퇴근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꼭 보면 이제 조퇴 안 하고 근처 당구장으로 다른 데로 간다든지 뭐 새죠. 노래방 네, 간다든지 뭐 그렇죠. 친구 집 가는 네. 길에 꼭 그렇게 사고가 나셔가지고 오셔서 이거 산재 안 되겠냐. 그렇구나. 명백히 길이 달라요. 네, 아이고야.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죠. 그쵸. 조퇴하고 노래방 간 케이스는 사실 네. 조금 그쵸. 네, 네, 제가 가까워서 생각해도 조퇴하면 집에 가야 됩니다. 집에 가야지 엄한 대로 빠지면 안 네, 돼요. 여러분 네. 조퇴하시면 꼭 집에 곧장 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순놈의 지인들 네. 덕분에 굉장히 채팅창이 네, 채팅창에 활성화되고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핫한 적이 없었거든요. 농사들도 산업재해 당하고 신청하나요? 당연히 신청합니다. 산업재해 당하면 당연히 신청할 수 있죠. 아 정말요? 네네. 오, 그걸 신청해서 그냥 예. 저는 다쳐본 적은 아직 없어가지고. 그럼 본인이 이렇게 하나요? 네, 저 전에 회사 다녔을 때 대표 노무사님께서 네. 이제 허리 골절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받고 셀프 공단 신청. 직원도 이게 허투르게 못 해주고 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땡전 한 푼 안 틀리고 다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그러면 보면서. 어쩔 수가 없겠네요 이거는. 네. 노무사들은 어떻게 다치나요? 근데? 맞아. 어떻게 하다 다치신 거예요? 뭐 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렇게 홍보물 같은 거를 이제 옮기시려고 하다가 이걸 꺼내다가 갑자기 삐끗해가지고 그런 일이 뭐 있었죠. 출퇴근 중에 파업 사고도 현장 이런 나고. 데서도 다칠 수 있나요? 노무사들은? 오. 파업 현장에 가서도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어, 그렇죠. 제가 그것도 그게 그것도 항상 되나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오. 그쵸. 신기하네. 저는 항상 출장을 갈 때도 내가 이걸 다녀오는 길에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 그럼 미리 셀프 다니거든요. 신청할 네, 그걸 그쵸. 다 그래서 염두에 저의 두고, 경로와 네. 저의 이제 이동 목적에 대해서 늘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하고 다녀오고 있습니다. 아 재밌네요. 이게 세 분이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하니까 시간이 정말 훌쩍 네. 가네요. 벌써 1부가 끝날 시간인데 저희가 재택근무를 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부에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말까요? 재택근무는 집에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재택근무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 좀 있으시고 그럼 간단하게 한번 할까요? 재택근무를? 네. 네, 재택근무를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1분 안에. 네. 아까 이게 지난주에 성우 씨가 네. 저한테 질문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집에서 일하다가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면 산재가 되나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래서 알아봤는데 네. 근로복지공단 지침이 있더라고요. 아니. 2020년도에 12월 달에 만든 지침이 있어요. 봐봐요. 결론은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것과 똑같습니다. 집에서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가 됩니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게 여쭤봤었던 게 CCTV가 집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그게 근무 중에 있었던 일인지 뭐 친구 집에 가다 있었던 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객관적인 지금 서류는 좀 서류를 좀 필요합니다. 구비를 그쵸. 해야. 예를 들어서 산재 신청까지 할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아픈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병원에 가서 또 병원 치료 받았다는 얘기니까 네네. 그렇죠, 병원에 가서 그렇죠. 얘기를 하죠. 제가 오늘 집에서 이러다가 했습니다. 근데 맞다. 그 시간이 재택근무를 하는 시간이네? 라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나 다쳤어. 나 아파. 상사한테 좀 네. 다쳤어.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든지 이런 게 다 음.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렇구나. 오. 병원 가면 네네. 의사 선생님이 웬만하면 다 물어봐요. 왜 오셨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네. 왜 오셨어요 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하느냐.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네네. 집에서 아까 금방 집에서 다쳐서 뭐 왔어요 했는데 그 방문 시간대랑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재택근무 시간대가 겹치는데 집에서 그러다 다쳤다라고 네네. 내가 얘기를 했으면 그것들이 어느 정도 집에서 재택근무 중에 다쳤다는 하나의 큰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오. 제 경험상 의사 앞에서는 굉장히 정직해지겠죠. 정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 경험상. 왜 그럴까요? 주사 한 방 더 맞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예. 경건해지고 정직해지고 아, 정직해지고. 어쨌든 재택근무 중에도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그게 그쵸. 인정이 된다. 네네네. 아. 화장실을 청소를 안 해서 화장실이 미끄러워지고 넘어졌어도 노동자의 과실이 있어도 산재는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 정말요? 산재는 됩니다. 근데 오. 우리 집에 대한 관리 책임은 나한테 있는데 전적으로 우리 집의 하자로 네. 발생한 사고. 뭐 예컨대 갑자기 화장실 천장이 내려앉았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 될 수 있어요. 아, 그런 우리 경우는, 집 자체의 하자로. 하자로. 근데 집에 뭐 전기가 누적돼서 내가 화재가 과실이나 뭐 나고. 이런 게 좀 있다 하더라도 네네네. 어쨌든 집안에서 음. 주택이면 마당까지, 마당까지. 그 안에서 발생한 건 산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진짜 시간이 빨리 갔는데 일단 1부를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2부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행사 중의 사고 그리고 회식 중의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재밌는 사례들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